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에 흥행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작 게임은 기존 국내 게임사들의 성공 공식과 달리 중국이 아닌 서구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밸류에이션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평일 중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공식화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란 등으로 번져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가 기대에 충족할 경우 9월 회의에서 기존 금리 인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제가 붙은 발언이었지만 파월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간밤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쪽은 역시나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국내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구리값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 강하게 끌어올려줬던 쪽은 해운주였습니다. 역시나 중동 리스크가 있었죠.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소통하는 방송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현성찬입니다. 네, 전문가님들 사이에서야 사실 워낙에나 정평이 나 있고 유명하시지만 오늘 그래도 저희 방송은 두 번째 방송이시잖아요. 그래서 미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보시는 그 연세 많은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 미국의 이제 13번째 그 페드 의장이신 이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십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을 못 읽으면 생활이 불편해지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어려워지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글을 못 읽으면 사실 근데 살아가는데 뭐 큰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뭐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잘 되기도 하고 그런데 금융을 모르면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얘기를 아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금융기관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갖다 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비단 뭐 주식에서 손해를 갖다가 보고 그런 거는 가장 좀 단편적인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뭐 테라루나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노후자금 뭐 돌려달라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분들이 예금이라고 하셨는데 돈을 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사고나 이런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쨌건 가장 좀 절실히 느꼈는데 제가 사실 한 2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한 곳이 주로 이제 뭐 압구정동 그리고 이제 도곡동 그런 쪽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쪽에서 제가 프라이빗 뱅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속칭 말하는 그 대한민국에 좀 돈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0.1% 정도의 그런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쨌건 제 젊은 시절을 갖다 보냈는데 사실 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좀 금융에 대해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필요하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많은 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주로 대형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뭐 탑 1, 2 하는 그런 대형 증권사에서 좀 거점 부근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갖다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투자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많은 그런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운 좋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뭐 20년 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있어 왔는데 사실 이것만큼 할수록 더 어려운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안다고 그래서 자만하면 곧바로 당하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시장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갖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어떤 방향타 역할을 갖다가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곤란을 갖다가 좀 덜 겪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첫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셨어요. 비법 PDF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그냥 뭐 한 뭐 5페이지, 6페이지 그냥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사실 이걸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고 그러면은 아마 뭐 사실 구하기 힘든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담아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이런 비법 PDF도 여러분들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올해 뭐 여러분 뭐 사실 뭐 이런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내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뭐 나는 뭐 중소형주로 할래. 나는 뭐 어떤 뭐 테마주나 그런 쪽으로 갈래. 하지만 사실 대형주도 요즘 보면은 사실 잘 오르고 그러는 대형주도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조선주도 그렇고. 그래서 비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수익률이 지금 100%를 갖다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뭐 20% 넘는 수익률. 종목은 지금 가렸지만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은 한 2달 정도 만에 이렇게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한 10조에 육박하는 그런 주식에서 이렇게 한 2달 만에 한 100% 이상의 그런 성과를 갖다가 거두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우리 시장 대응하기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제는 99%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로켓 배송에 출연을 해주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안전한 대형주로 단 2달 만에 100% 상승률 만났다라는 거 방금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도 이제는 상위 0.1%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의 주특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을 읽는 눈이라고 들었거든요. 지난번 네. 이슈에 사실 미국 대선 다뤄주셨잖아요. 그때 네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짚어주실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시장 분위기 좋은데 왜 찬물을 끼얹지? 좀 이제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사실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막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피로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들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좋기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께 정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비둘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가 돼서 그래서 시장에 좀 이제 기술주로 갖다가 확 들어올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8회 연속 동결을 했고 2022년부터 해서 8회 연속 동결을 갖다 했고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확 실시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bp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50bp 얘기를 갖다가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사실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왜 비둘기가 됐을까라는 부분들. 근데 다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금리를 올릴 때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금리를 올렸는데 왜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궁금하신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제가 팩트에 좀 기인해서 여러분들께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지금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이 뒤에 보시면은 좀 쇼킹합니다. 네. 자, 페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을 여러분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기준금리 인하,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금리예요. 금리. 그리고 이 빨간색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막 20%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오일 쇼크 때죠. 그리고 금리가 쭉 내려와서 이제 너무 먼 얘기 말고 우리 한 2000년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그 전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에요. 금리가 인하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금리 인하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같이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너무 그림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실감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좀 심상치 않다. 내가 아는 부분과 좀 많이 틀리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금리 인하예요. 2000년 1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6.5에서 6%로 얼마 낮춘 거죠? 50bp. 그렇죠? 50bp. 아까 전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bp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50bp를 얘기를 할까? 50bp를 낮출 만큼 무언가 긴박함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때 뭐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주 버블이 터질 때였었죠. 자, 이 당시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6.5까지 되게 급속히 올렸어요. 힘들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 금리를 갖다가 급하게 갑자기 이제 50bp를 낮추고 그다음부터 계속 낮춥니다. 어디까지? 거의 한 뭐 1.5%까지.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좀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4년까지 4년 동안 시장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진짜 국내 증시도 반토막 이하로 빠졌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장은 박살났단 말이죠. 이때는 뭐 신용 위기가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뭐 이 당시에 뭐 전쟁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50bp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1.5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박살났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2007년도 마찬가지. 2008년에 뭐 있었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있었죠, 그렇죠? 네,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자, 2007년 9월에 5.25인 금리를 이때도 이제 50bp를 낮춘 거예요, 그렇죠? 4.75로 50bp를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7년에 뭐 미국의 뭐 어떤 그 지방은행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부도가 났대, 도산했대, 그랬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게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1년 뒤에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처음에 50 낮추고 그다음부터 계속 급속히 낮춘 거예요. 아마 어슴풀에 이제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는데 시장도 같이 망가지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내일이네. 그렇죠?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더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내일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아무튼 지금 두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시장이 매우 안 좋았어요. 이때도 아시다시피 완전 망가졌죠.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예요. 2019년 7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집권 때죠. 트럼프 집권 때. 예, 그때 이제 2.5. 그러니까 앞에서의 금리는 주로 이제 고금리 5%, 6% 그때였었고 이제 2019년에는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5에서 2.25로 25bp. 시장은 어땠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금리 인하를 갖다 해도 25bp 뭐 내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반응을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분 알 수가 있죠. 아, 이거 50bp를 갖다 만약에 인하를 갖다가 하면 뭐겠습니까? 50bp나 하면 페드가 연준이 무언가를 봤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갖다가 본 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될 만한 무슨 요소를 갖다 우리가 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50bp의 금리를 낮추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50bp는 아닐 것 같아. 25bp 정도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9월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가 결국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3번 중에 2번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내일은 이거에 이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갖다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팩트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럴 때 이렇게 막 미친 척하고 온갖 폭풍으로 다 맞고 있을 게 아니고 서서히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은 남들 모르게 뒤로 이제 웃을 수 있겠죠. 그렇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도 새로운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마냥 기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의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주의해야 할 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안전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명이 상한가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상한가를 넘어서서 10배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텐베거의 종목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중에 포착한 5가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장에서 만나본 장중 포착주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중에 포착해주신 모든 종목들이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5개 종목 중에 4개는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그리고 뷰노는 AI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포착 종목들 중에서 뷰노가 가장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이 5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 부름에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히든 종목으로 넥슨 게임즈 알려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 전문가님이 딱 나오는 날이니까 이런지 모르겠는데 20% 그러니까요.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 포착하고 나서도 벌써 수익률이 40% 가까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벌써 이렇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포착해 주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포착주 중에서도 다음 장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공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넥슨 게임즈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텐베거로 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텐베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이제 그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 서구권에서 일단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 쪽에 주로 이제 공략을 갖다 해서 아주 좋은 그런 호평이 이어지면서 지금 신기록을 갖다가 수입 중입니다. 오늘 지금 장중에 한 25% 거의 뭐 저는 상한가가 들어가나 혹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에 대비해서는 이제 수익률 한 40% 정도 상승을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제가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 뒤로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텐베거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텐베거 종목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넥슨 게임즈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 또 좀 고생을 시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원래 주식은 그렇거든요. 주식을 잘하려면 내가 주식은 뭐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굳이 뭐 한 종목에 올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욕심을 갖다가 좀 줄이시고 내 주머니에 포트폴리오죠. 거기에 좀 돈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좋은 종목들을 갖다 담아가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넥스 게임즈는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이 주식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일단 이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때 한 5만 원 정도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보면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도 좀 유효한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저희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우리 공부방에서 이제 리가캠을 갖다가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한 8시 반인가 그때 이제 오늘의 이제 종목 그래서 리가캠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 리가캠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성장성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지금 PER이 제가 리가캠을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을 때가 PER이 한 12배, 13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8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6개 바이오 회사의 PER이 22배,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0배에서 70배인 점을 갖다 감안을 하면 지금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여력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한 12, 3% 정도 주중에 상승을 했죠, 그렇죠? 한 이틀 동안 되게 좋은 흐름 갖다 보이더라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두 번째 리가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공부방에서는 요거는 이제 오늘 밴드가 어디다라는 부분을 갖다 계속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시젠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시젠이라는 회사는 파이자에 이제 50조의 인수가 되고 이민호제는 13조의 인수가 되는데 리가캠은 2조.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3조라고 봤을 때 아직도 좀 싸다. 내년에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성과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비교를 갖다가 이런 그룹들과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비교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제 5만 원 이하부터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케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 좀 어렵고 모를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래도 함께 하고 그러면은 좀 이제 멀리 가고 더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분석 글과 함께 그런 어떤 밴드, 타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일단 아침에 올려드리고 수익이 다 잘 났죠, 그렇죠? 잘 나고 그리고 아직 지금 보시면은 뭐 탑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매도나 그런 부분은 이거는 전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효하다. 만약에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매수를 갖다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기법이 한 3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법 중에서 그 리포트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이제 그 종목으로 나온 게 이제 뷰너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요 뉴스를 갖다 올려드렸습니다. 뷰너의 이제 딥카스 매출이 증가를 기대가 되면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무슨 뭐 차트 기법이 있대 막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흔히 파랑새는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리포트 막 수십 개 막 지나가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비법을 갖다가 배우시면 아 그래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리포트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포트 오늘 공략주다 그래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좋은 흐름 보였죠. 오늘 장중에 한 9%, 10%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수익률 좋고 그리고 지금 뷰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4만 8천 원으로 목표가가 나왔죠. 키움증권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뭐 3만 2천 원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제 생각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텐베거처럼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정도의 좀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가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히든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트럼프 집권하에서도 지금 약간 좀 해리스가 유리하긴 한데, 네. 꾸준히 우상향하는 업종. 첫 번째 게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물론 전통적인 바이오인 셀트리온은 망가졌습니다. 트럼프 때. 그런데 삼바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무역 전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프리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바이오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오늘은 바이오 주식을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히든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고, 그러니까 주종은 우리 그 주종은 알테오젠과 리가켐이 주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대형주도 그렇지만 좀 중소형주는 뭐가 없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히든 종목을 장 끝날 때 방송 끝날 때 후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바이넥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펩트론 그리고 세 번째는 ST팜 요새 종목인데 이 중에 뭐가 히든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까지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바로 리가켐바이오와 뷰노를 뽑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모두 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시장의 방향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상승 방향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요즘 시장 굉장히 뚜렷한 방향성 없다 느끼고 또 갈 네. 길을 못 잡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나만의 계좌는 앞으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비법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강의를 해주셨을 때 듣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았다, 너무 혜택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강의였을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25년 정도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뭐 사실 뭐 주식이 한 10개 있으면 8개가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데 문제는 시장이 안 좋을 때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확률이 좀 망가지지 않거나 그래도 이기는 방법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기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텐베거 투자법인데 여러분들 뭐 일단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출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뭐 그 재채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 뭐 사랑이 촉이겠죠. 예. 근데 아무튼 사랑의 감정을 갖다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 텐베거가 될 기업도 제가 이제 보니까 초기에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더란 말이죠. 예. 그게 뭐냐?
자, 보시면 HLB라는 주식이 일단 일간 차트를 갖다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HLB 주가가 지금 뭐 한 3, 4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13만 원까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텐베거 기법으로 하면은 어디가 촉이었을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때예요. 자, 기관의 수급이 확 실리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실리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그리고 시세도 처음에 양봉이 하나 빵 뜨는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시점을 어떻게 포착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비법에서. 자, 두 번째 이수페타시스예요. 많이 올랐죠, 이수페타시스도. 그런데 지금 텐베거 비법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텐베거 비법이 포착된 초기는 언제일까요? 예. 보시면 자, 같아요. 자, 기관의 수급이 실리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실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급증하고 이런 시기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런 시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늘고 수급이 실리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비법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신다 그러면은 텐베거 종목을 갖다가 잘 포착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텐베거를 상승 초입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직관적인 그런 공식 같은 건 없을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많은 좀 검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비법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제 하이먼 미스키라는 이런 그 미국의 경제학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런 그 차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니까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도 이 차트를 갖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알았을 때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갖다가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죠? 자, 카카오가 좋대. 이미 주가는 카카오가 막 10만 원 가고 12만 원 가고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2만 원, 3만 원대 그렇게 알아채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서 보시면은 자산 가격이 처음에 이제 상승하는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때는 현명한 일반 투자자의 일부가 투자에 참여하는 반면에 이때는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이먼 미스키라는 이 경제학자가 얘기를 갖다가 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알아채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그런 징후들을 갖다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4가지로 이제 포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도 기관이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수급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급속히 유입된다는 점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나 이 주식에 너무 손해보고 있었어. 나 그래서 이 주식이 한 5천 원 되면 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5천 원 되면 팔았어요. 그럼 그런 물량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싹 받아가면서 손바뀜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래량의 급증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대선 테마주 그런 주식이 아니고 기업 자체의 업황이나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나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 기본적 분석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차트 중요하죠.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차트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이게 과연 맞아? 내가 지금 들어가는 포인트가 맞아? 라는 부분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차트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4가지 부분들. 자, 이게 아무리 좋은 비법이라도 이거를 갖다가 근데 그래 이런 게 그래 텐베거야. 그런데 이 종목을 찾는데 한 3일 걸려. 그러면 3일 동안에 주가 다 올라버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찾는데 신경을 쓰면 단 하루 10분 정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텐베거 그런 투자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10분으로 해서 10배 주식을 갖다가 10배 주식이 될 만한 그런 주식을 찾는 방법,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에코프로로 해가지고 뭐 3,700% 그리고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뭐 4천만 원을 샀는데 11억을 갖다가,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선천적인 투자자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비법 텐베거 투자법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비법을 알고 나시면 이런 그런 어떤 계좌 그런 인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를 해서 텐베거 종목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딱 10분만 투자해도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너무나도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 쉽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히든 종목은 물론이고요. 비법 자료까지 이런 선물까지 두둑히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모든 수혜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텐베거 종목을 찾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을 취사 선택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리포트를 또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리포트 견해도 다르고 하루에 너무 많은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쏟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잘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딱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혹시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보시면 자 일단 두 번째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그 리포트, 우리나라에 그 애널리스트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네. 1,070명이 있더라고요. 1,070명이. 네. 혹시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갖다 1년에 몇 개를 내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7만 개입니다. 7만 예. 개. 와. 그러면 하루에 네. 250개 이상의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제 리포트를 쓰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가 진짜일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자, 이제 오늘 저희 그 공부방에서 저하고 이제 함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왜 아침에 많은 리포트 중에서 왜 뷰노 리포트를 갖다가 주목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이 날짜가 6월 26일자에도 이제 그렇고 뭐 제가 이제 그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라고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적중률은 그래도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6월 26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침에 리포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유독 뭐 이런 동국제약 요걸 딱 이제 지목을 해서 이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상인증권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갖다가 상향한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이런 블라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주가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동국제약은 이날 장중에 무려 이제 14%가 급등을 했어요. 종가 기준에서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런 주식에서 하루에 막 1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수익을 내고 그런 부분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법, 베스트 리포트를 우리가 어떻게 발췌를 하고 포착을 하고 공략을 하는지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면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 리포트가 아침에 리포트가 200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베스트를 뽑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린대. 그럼 이미 장 다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고 아침에 하루 10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8시 반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뷰노가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예요. 이 비법 강의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진짜 10분도 안 걸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한 5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익숙해지면 저보다 더 빨리 포착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 그 어떤 뭐 얘기를 들으느라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이 시청자 모든 분들께 오늘 이렇게 특별 선물을 갖다가 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되게 반응이 좋으신데 비법 PDF 강의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다 선물로 이제 다 이제 공부방에 오시면 다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통해서 무려 100페이지 육박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갖다가 진정으로 좀 키우시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주식을 우리가 이게 지금 살 때야 아니면 도망쳐 나올 때야라는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첫 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근데 얘기를 안 해주죠. 왜? 이건 나만 알고 싶은 비법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냥 이 비법 자료에서는 그냥 1강에서 여러분들께 그냥 딱 투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월봉을 해석하는 방법.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내가 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지?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더 사야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비법 PDF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250개씩 쏟아지는 이 리포트의 홍수 속에서 가장 좋은 리포트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오벨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올바른 정보 쏙쏙 해내가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스크는 적으면서도 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비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오르는 종목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종목이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는 종목을 우리가 막 해서 이제 따라 샀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하면 손절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락할 때 이런 주식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라는 부분이 세 번째 비법으로 해서 급락주 스윙 투자라고 낙주 매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비법 자료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급락주 스윙 투자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고 난 뒤에는 손절을 안 하게 됐다. 간단하죠. 왜?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예요. 자 보시면은 HLB라는 주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 왜 하락하지? 그러면 사 그러죠. 근데 급락주 스윙 투자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시세가 무너질 때 이럴 때 사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애매하게 하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이때는 보고 있다가 이런 주식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종목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식이 급락할 때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률이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무언가 세력이 나타나죠. 스마트머니가. 그러면서 주가를 갖다가 크게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초창기에 의외로 수익이 상당히 고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이럴 땐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급락할 때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지만 이런 식의 보시면은 뭐 26% 이런 게 한 일주일 만에 나온다는 거죠, 수익률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이제 급락주 스윙 투자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이유는 오르는 주식을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면 오르는 그런 기운을 겪지 않기 원하시면은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의 방향타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이 공개해 주실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출 효자, 투자 먹거리, 제약 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요. 굳건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제약 바이오잖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들고 와 주셨는데 네. 리가캠 바이오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네, 이걸 네. 제외하면 딱 세 가지 종목이 남거든요. 네. 이 세 개 중에 그럼 상한가를 넘어서 10배거를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시간은 뭐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 가능성은 있는 주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형주 주식은 아니고 약간 좀 틈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이 주식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약간 바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른 내용을 갖다 보시면은 생물보안법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 두 주식의 장점을 내가 그러면 좀 이렇게 장점만을 골라서 투자할 수는 없을까라는 종목이 이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생물보안법의 진정한 수혜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의 협업으로 올 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시면 이 주식이 나도 한번 들어봤어 이 주식. 그래, 나도 알고 있는 주식이야. 저력이 있는 중소형 그런 위탁 그런 CDMO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지금 이 주식의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와 다르게 지금 사실 바이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빠진 업종이 이제 헬스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느긋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범주예요. 요 가격 범주 내에서 하면 될 것 같다. 19,500원에서 18,000원. 그러니까 요 정도 부분이 될 텐데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이 주식이 왜 빠지지? 많이 빠지네? 그러면은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살 만한 주식은 아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트렌드 아시잖아요. 그렇죠? 킴 카다시안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핫하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 제일 좋았죠. 정말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박살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죠. 이 주식도 되게 핫했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여전히 저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그래 맞아.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 주식 상당히 그래도 어떤 이슈가 되면 크게 오르는 주식이었어.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지금 현재 다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급한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요번에는 좀 느긋하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반등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은 조금 느긋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거로 해서 범주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이 정도의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그래도 전문가, 어떤 멘토를 내가 좀 함께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마냥 좋아요. 그런데 헤어질 때 이를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헤어질 때 내 계좌에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 막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막 60%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주식은 접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언제든지 내가 그래도 나 좀 독립하고 싶어,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그랬는데 계좌에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다 우량주고 손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또 이익 난 종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왜 우량주에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다 그래도 우량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매수가 범위까지, 범주까지 모두 다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감질만 나게도 종목명은 공개를 또 안 해주셨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던 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배송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배송 꼼꼼하게 잘 챙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시장에 대한 예측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중 포착주 5가지 종목들 중에서 리가캔바이오와 뷰노 한번 잘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이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과연 느긋하게 텐베거의 기적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텐베거를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리스크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비법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